네, 안녕하세요. 천선만클의 TCG, OCG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세이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특별 방송으로 저희 영상 편집자분을 모시고 이제 섀도르 덱, 저희 블로그에도 꽤 올라왔었는데요. 그 섀도르 덱의 해설을 이제 영상 편집자분이 해주시는 교육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산마크 블로그에서 이제 영상 편집을 받고 있는 니킴이고요. 일단은 지금 섀도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소환수 섀도우랑 제가 쓰고 있는 순수축 섀도우가 있는데, 제가 쓰는 레시피는 순수축 중에서도 이제 드라곤 축 섀도우고요. 일본 쪽에서는 이제 소환수 쪽을 많이 쓰는데, 드라곤을 쓰려면은 소환수의 성능보다는 순수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순수축을 쓰고요. 굳이 드라곤을 안 쓰더 이제 저는 소환수 쪽이 딱히 성능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드라곤을 안 쓰고 이 레시피로 그냥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벌써 말씀드릴 점은 섀도우라는 덱이 되게 운영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뉴비분들이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운 덱이어가지고 글의 말미에도 써놨는데 이 섀도우라는 덱을 첫 입문으로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비추천돼요.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양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도 되게 운영이 난해하고 되게 운영을 정교하고 정밀하게 해요. 그거를 뉴비분들이 좀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덱을 뉴비분들이 하는 거는 되게 비추천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레시피를 보면서 왜 몇 장을 투입을 했고 왜 투입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섀도우 에리어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효과로 묘지에 가면은 상대와 자신의 묘지에서 합계 3장까지 선택해서 제외했고요. 리버스라면은 제외된 자신의 섀도우 몬스터를 안면했던 뒷면수 표시로 뚝 소환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첫 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카드는 아닌데 얘를 좀 다방면으로 쓸 때도 있고, 얘가 한 장 들어가면은 이제 패 잡았을 때 덱에서 여기 있는 리섀도우 웬디로 특수 소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이제 상대 턴의 운영 단계에서 이제 리저드 사용을 해가지고 이 카드를 덱에서 바로 묘지로 묻는 식으로도 쓰는 이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장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3장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장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섀도우 웬디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3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3장 쓰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이건 초동이어가지고 3장을 쓰는 거고요. 이 카드는 의외로 초반에만 많이 사용하고 중반 운영부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덱 특수는 꽤 강력한 효과이기 때문에 3장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얘는 패 잡아서 써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3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리자드고요. 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추동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는 효과로 묘지에 가면은 덱에서 섀도우를 묻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웬디를 리자드 똑같이 써가지고 묻으면은 똑같이 초동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도 3장을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덱에서 묘지로 묻는 효과이기 때문에 얘를 쓰면은 대갑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대갑축 효과로 계속해서 묘지로 묻어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얘네 섀도우가 묘지 자원이 막 쌓인다고 그 묘지 자원을 되게 잘 쓸 수 있는 카드군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첫 초동 때 얘를 한 장 묻어가지고 뭐 융합재생구역으로 묻은 웬디를 다시 패로 가져오기 위해서 얘를 묻은 다음에 프로시크로 다시 살린다,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한 장 정도 덱에서 묻는 거는 좋지만 이거를 막 효과마다 묻어가지고 나는 이걸로 대갑축을 하겠다, 이거는 되게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섀도우 드래곤이고요. 얘는 이제 그래서는 테라포밍을 넣고 얘가 빠졌었는데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은 이유는 이제 좀 요즘 분기에 LDH 같이 막 세트해놓고 뻐기는 덱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세트됐다가 리버스 되면 이제 실키타스 같은 효과를 쓰는데 이게 좀 말렸을 때 좀 되게 괜찮은 효과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있는 킹크 텔레포트 쓰는
전개를 할 때 섀도우가 일단 패에 최소 2장 이상 잡혀야 되기 때문에 섀도우의 가지수를 늘리는 것도 꽤 괜찮기도 해가지고 넣었는데요. 얘 말고 이제 다른 애로는 비스트, 팔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팔콘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유지하면 뒷면으로 뚝소되는데 솔직히 그 효과를 써가지고 뭐를 따로 차로 아들 창조하거나 그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하고, 비스트 같은 경우는 원두가 있긴 한데 이 덱이 보면은 첫 턴에 필요한 걸 다 서치를 한 다음에 이제 뮤지에서 패로, 패에서 뮤지로, 뮤지에서 필드로, 패에서 필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하는 덱이지, 이 덱이 막 덱에서 뮤지로 순환하면서 그런 덱이 아니기 때문에 원드로 효과가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가지고 저는 딱히 채용은 하고 있진 않고요.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효과기 때문에 한 장 정도 넣으면 되게 쓸 일이 많아가지고 저는 한 장 넣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섀도우 고슴도치인데요.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는 2장을 채용했는데 2장 채용한 이유는 얘가 3장을 넣으면 좀 패가 말리는 감이 있긴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패 잡고 쓴다는 느낌보다는 덱에서 뮤지로 묶거나 덱에서 특수 소환해가지고 리버스에서 효과를 쓰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장을 넣으면은 얘가 또 덱에서 꺼내 쓰는 일이 꽤나 잦기 때문에 드라곤 주고 쓰면은 특히나 손패 보충을 위해서 고슴도치를 덱에서 묶고 다시 서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패드 병을 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장을 쓰면은 좀 많이 부족하고요. 2장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봐가지고 저는 2장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용병 카드인데, 용병 카드는 하나밖에 없죠. 카구야랑 백설. 카구야랑 백설은, 카구야 같은 경우는 일반 소환되면 덱에서 1850 공격력에 마법사적으로 서치하는데, 여기 백설을 서치를 해가지고 이 백설과 패에 있는 섀도우를 융합 교제로 해가지고 이제 네피림 소환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카구야랑 네피림으로 2링크 해가지고 여기 있는 프로시프 링크 소환하는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얘네를 쓰는 이유는 제가 블로그에 쓴 글에다가 제가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좀 영상 길이가 많이 길어져서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얘네는 뭐 말 안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붉은 능 융합용 소재고요. 패 잡으면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펫셉인데요. 우라라 증지. 우라라 증지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할 게 딱히 없는데, 우라라는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증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로 쓴 글에다가 좀 넣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써놨는데 일단은 넣고 쓰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얘가 좀 요즘 통과되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별로 바꿀지 리뷰로 바꿀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무조건 지명자류가 빠진다는 점에서 섀도우가 특히 지명자에 좀 취약한 덱이기 때문에 미리 지명자를 빼준다는 점에서 이거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프레임은 감마 3개랑 드라이버 하나 쓰고 있는데요. 필드에 비워놓고 패트랩을 만든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덱이 또 단점이 첫 초동이 최소로 3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명자를 넣을 공간이 없어요. 좀 펜듈럼 덱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지명자 넣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지명자를 넣으면 좀 많이 말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지명자 대신에 좀 비석성 용병으로 쓸 수 있고 지명자 대용으로도 쓸 수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감마랑 드라이버를 넣어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용감이 좋기 때문에 섀도우를 쓴다면 무조건 감마 드라이버는 넣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레벨 사이키족이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린 긴급 텔레포트랑도 대응을 하는 비속성 용병이고 굉장히 사용감이 좋은 카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똥카드예요. 우라라를 맞아요. 옛날에는 되게 좋은 카드였는데 지금은 우라라를 맞아가지고 되게 좀 구려요. 섀도우 한 10명 중에 물어봐도 한 9명은 이걸 구리다고 해요. 옛날에는 되게 좋은 카드였다고 들었는데 슈퍼레어라서 비싸기도 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 덱의 핵심 카드 에이쉘드 퓨전. 얘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속공 마크 때문에 대사기 카드예요.
기본적으로 상대 턴에 들어가는 운영은 이 카드로 거의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카드는 이 덱에서 무조건 서치 1순위, 덤핑 1순위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3장 투입하고 써야 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잘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덱의 숙련도가 갈린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라 트라고. 이 융합재생기구랑 융합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융합재생기구 같은 경우에는 패드 한 장 버리고 덱이나 뮤즈에서 융합을 서치를 했는데, 이게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우라도 맞고 와라시도 맞고 토끼도 맞아요. 굉장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얘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간만에 쓰는 그런 구축이고요. 뭐 이게 성공만 하면은 덱에서 무조건 융합을 서치를 해주고, 이게 필드에 남아있으면은 엔드페이지에 융합 소재로 사용된 카드를 뮤지에서 세비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패 보충도 되고 순환도 되고 되게 좋은 카드인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으면은 융합 소재로 뮤지로 갔는데 이 소재로 사용된 몬스터가 만약에 필드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뮤즈로 그러면은 이게 융합 소재로 사용됐다는 정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시프를 사용할 때 이 융합 소재로 사용한 섀도우를 크로시프로 살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융합 소재가 생기고 나중에 세비지가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웬디를 사용했다면 리저드를 묶고 리저드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웬디를 세비지한다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텔레포트 무제한으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킥 쪽 3레벨인 웬디랑 사이킥 쪽 2레벨인 감마 두 개를 덱에서 특수선을 짓고요. 얘랑 섀도우 2마리를 패에 잡으면은 융합 없이도 첫 초동을 끊을 수 있는 카드예요. 되게 사기 카드여가지고 쓰고 있고요. 인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지원받은 카드인데, 이 카드가 섀도우의 두 번째 핵심 카드예요. 사실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두 개가 있는데 한 턴에 한 번밖에 어느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를 사용하면은 하나는 사용을 못해요. 그 턴에. 첫 번째 효과는 세트하고 발동을 했을 때 효과인데, 묘지에서 섀도우 한 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앞면 표시 또는 뒷면 표시를 특수선을 하는 효과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묘지에서 제외하는 효과인데, 묘지에서 이 카드랑 다른 섀도우 카드 제외해가지고 페이지에 있는 아무 몬스터, 꼭 섀도우 몬스터가 아니어도 돼요. 아무 몬스터나 한 장 선택해가지고 그 카드를 앞면 수비 표시로 하거나 뒷면 수비 표시로 바꿀 수 있는 에이드 체인저 유사한 효과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첫 턴에 이제 두 장을 다 묻어요. 두 장을 다 묻는데 하나는 뮤지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리버스를 시켜가지고 아드를 버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한 장은 이제 뮤지에 남겨놨다가 넥피림이나 여기 있는 섀도우치로 계속해서 뮤지에서 패로 패해서 뮤지로 패해서 뮤지에서 계속 패로 뮤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세이비지를 반복을 해가지고 뮤지에서 이제 섀도우를 살려가지고 아드를 불리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진짜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 카드는 한 장은 그냥 제외해가지고 사용하고 한 장은 그냥 계속 세이비지에서 쓰는 게 좋은데, 정말 내가 말렸는데 지금 이 제외해가지고 리버스를 안 시키면은 내가 다음 때 죽게 생겼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두 번째 카드는 제외용으로 쓰지는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섀도우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솔직히 패해 잡는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은 카드긴 한데, 얘가 있음으로써 좀 운영의 가지수가 늘어난 카드라고 해야 되나? 좀 운영에 탄력을 주는 카드여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안 썼는데 이게 한 장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특히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아프카운에로 스타트를 할 때 이 카드가 없으면 되게 원하는 카드를 가지고 오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한 장은 꼭 넣어야겠더라고요. 한 장은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은 총 43장이고요. 이거를 43장으로 한 이유는 섀도우가 이게 3엔드 되기 때문에 40장으로 해도 말려요. 40장으로 해도 말리는데 어차피 말릴 거 그냥 욕심 좀 더 넣어가지고 쓸 카드 더 넣자 싶어가지고 43장으로 늘려서 쓰고 있는데, 어차피 말리는 덱이기 때문에 43장으로 늘린다고 보고 더 말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 43장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꼭 40장으로 맞추고 싶다 싶으면은 그냥 증지를 빼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엑스트라 덱으로 넘어가면요,
링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터니티 코드에서 새로 발매됐죠. 되게 사기 카드인데 얘 토큰이 빗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덱에서는 이 토큰을 통해 가지고 싱크로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 덱에서는 융합 소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 본체는 링크 소재 제약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얘로 이제 융합 소재로 쓸 토큰을 뽑아내고 얘는 링크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융합해서 아드를 또 버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곤을 쓰는 구축이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되게 좋은 카드고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라비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넣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얼터가이스트에 알미라즈를 넣는 거랑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쓸 경우는 말렸을 때 말고는 거의 없는데 얘가 없으면 말렸을 때 이 덱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진짜 넣는 것만으로도 운영의 가짓수를 늘려주는 밸류 높은 카드여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같은 의미로 이제 섀도우를 처음 뽑을 때 저는 무조건 엑스트라 지원을 뽑거든요. 얘를 쓰기 위해서. 그 정도로 얘는 좀 섀도우에서 중요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둠 속성이기 때문에 얘를 뽑아놓고 나중에 미드와시로 바꿔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카드예요. 쿠로시프 융합덱에서 개사기 카드죠. 뭐 딱히 설명이 필요한가 싶어요. 얘를 이제 섀도우에서는 그냥 살려놓고, 왜냐면 상대편에도 융합 묘지에서 인카네이션으로 내피면 특수 소환하면은 얘가 융합 소환에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링크 앞에 특수 소환에 반응해서 얘를 링크 앞에 내피는 특수 소환하면은 얘가 효과가 발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턴에 얘를 살려놓고 얘 링크 앞에 내피는 특수 소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드를 걸고요. 뭐 다음 자신의 섭까지 얘가 살아있다면, 보통은 얘는 살아있지는 않지만 살아있으면은 여기 있는 셀레너로 바꿔먹어가지고 액세스 코드 토커까지 있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섀도우 내피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말림판에서는 잘 사용은 안 돼요. 말림판에서 사용은 안 되는데 잘 풀린 판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카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고성능 카드고요. 긴급 텔레포트를 사용한 소동 잡는 과정에서 얘는 무조건 필요한 카드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융합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묘지에서 섀도우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도다시 치울 때도 얘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한 장 넣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람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굳이 쓴다고 넣기보다는 이 덱이 게임이 길어지면은 이 에이섀도우 카드를 묘지로 보내야 되는데, 묘지로 보내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링크몬스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감마도 있고 하니까 이 링크몬스터 중에서 소재 조건 넣으라고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람다예요. 그래가지고 람다를 쓰는 게 있습니다. 드라곤 셔틀 어둠 속성이기 때문에 미드와시 융합 소재. 셀레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액세스 코드 소커 쓰려고 넣는 카드예요. 근데 얘가 딱히 액세스 코드 소커가 연계를 안 해도 그냥 미드와시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유는 되는데 킬각은 안 잡힌다 싶으면은 얘도 미드와시 살려가지고 뭐 계속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보통은 액세스 코드 소커 뽑으려고 써요. 이터니티 코드에서 나온 개사기 카드 중 하나죠.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액세스를 뽑으면 최소 3번까지 효과를 발동할 수 있고요. 링크로스 빛속성, 아나콘다 어둠 속성, 프로시프 땅 속성 3번 효과 발동할 수 있고, 셀레나의 경우에서 나오기 때문에 5300 타점으로 상대 필드 3개 밀면서 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카드입니다. 이 덱의 피니셔예요. 에이섀도우 미도다시고요. 미도다시 같은 경우에는 순수 축에서는 3장을 쓰는 걸 권장하는데 이 덱에서 2장을 쓰는 이유는 이 덱은 드라곤을 쓰면은 게임이 빨리 끝나요. 게임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걸 3장까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2장 넣는 것도 사실은 말렸을 때 운영하려고 2장을 넣는 거지, 드라곤을 뽑으면은 이걸 2장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딱 2장 넣고 그냥 말렸을 때 이걸 운영해야지 하는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카론에는 이제 2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렸을 때
이걸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아나코나 뽑아놓고 드라곤 뽑는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제 인카네이션으로 얘 살려가지고 얘는 포영인데 영구 지속되는 포영이에요. 효과가 되게 좀 좋은 효과인데 단점이 발동 타이밍이 좀 늦어가지고 좀 지속물에만 효과를 좀 많이 발휘된다 그런 카드고요. 그거 외에는 사용 용도가 때릴 때 레이저 퓨전 나오면은 뭐 속성 다른 거 두 개 융합해가지고 2504점 더 추가하는 정도? 그 정도도 쓰면 될 것 같네요.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이 카드. 근데 네피림이고요. 네피림은 3장 넣는 이유가 이게 첫 턴에 무조건 2장을 쓰거든요 제필림은. 근데 이게 남은 한 장이 있어야 좀 다음 턴에 가서도 운영이 좀 수월해져. 그렇기 때문에 3장을 쓰고요. 소환시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2장 넣고 운영을 하는데 선수 축에서는 웬만하면 3장 넣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셀러맨 그레이트로 따지면 가젤과 썬라이트 울프를 한 카드에 모아놓은 개사기 카드예요. 그리고 원래 어태커로 쓰던 카드이기 때문에 어태커로서의 성능도 굉장히 준수한 카드예요. 잘 쓰시면은 그만큼 값싸는 카드입니다. 그 카드, 네, 그 카드군요. 뎃 카드. 딱히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강한 카드. 그냥 사기 카드입니다. 이번 금제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맛에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엑스트라랑 메인 덱 설명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운영 선턴 전개하는 거랑 좀 운영하면서 필요한 거 그런 것 좀 보여드릴게요.